그럼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 성적을 보시면 제가 또 굉장히 애정하는 편인데 이게 영어는 1등급인데 과학 과제 연구 옛날에 과제 연구 있을 때입니다. 과제 연구는 5등급이잖아요. 이 과제 연구는 5등급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교과의 정량적 해석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결과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저 1등급, 5등급만 보는 거예요. 근데 교과의 정성적, 과정적 해석이라는 거는 수강 인원도 보고 표준 편차도 보고 그 다음에 평균도 보고 그 다음에 원점수, 아이의 원점수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5등급이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딴 건 1등급인데 이게 5등급이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연계 해석이라는 거, 교차 검증이라는 건 뭐냐면 이 과제 연구가 세 특의 어떤 특성이 나타나 있는지 그리고 그 나타난 특성이 학생부의 다른 항목에도 있는지를 교차 검증하는 게 연계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 아이가 우수한 아이다, 우수하지 않은 아이다, 그거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면 우수할 수도 있는데 그 우수함이 세특이나 다른 항목에도 나타나는지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신이 돼야 된다. 내신이 돼야 되는데 그 내신이 돼야 되는 게 1.0이 돼야 되는 거냐 아니면 2등급이 돼야 되는 거냐 3등급이 돼야 되는 거냐 대학마다 다르겠죠. 그 대학마다 다른데 그 범위를 벗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벗어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데서 그걸 만회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또는 태도가 자질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집중할 거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지금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많아진 상황에서는 그걸 인력을 낭비하면서까지 똑같이 교과로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신이 좋은 애가 종합으로 갔죠. 근데 내신이 좋은 애가 종합으로 갔는데 그 아이의 학생부에 좋은 내신과 별개로 좋은 아이라는 게 보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아이라는 것이 똑같이 보이는데 그 두 명의 좋은 아이라는 것이 똑같이 보이는 아이에서 마지막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으니 둘 중에 하나는 붙이고 하나는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내신이 작용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같이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몇 번을 더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제 그냥 제가 그냥 뭐 하나 해봤는데 자랑하고 싶어서 해봤다고 마지막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요거까지 해야 되겠구나. 개정교육과정. 그 개정교육과정을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면요. 개정교육과정이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계열별 통합교육과정하고 그 다음에 선택교과의 활성화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계열별 통합교육과정하고 선택교과의 활성화 이 두 가지의 이 형태에서 계열별 통합과정은 교육과정은 지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고 선택교과의 활성화가 좀 초점이죠. 예, 근데 그게 그 선택교과를 활성화하다 보니까 경향성이나 관심이나 적극성 같은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이를 위해 가지고 진로선택 과목의 성취도만 표시를 하는 형태가 됐고요. 그리고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부탁을 드리면 이걸 하면 얼마나 좋은가요? 라고 자꾸 고민하시기보다는
왜 그걸 할 건가를 고민하시는 게 학종에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걸 하면 학종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 라는 것보다는 왜 그걸 하려고 하는가를 중심으로 고민하는 게 학종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특히 지금 이제 고1 올라가는 분들이나 학생들이나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왜 저 과목을 들으려고 하지? 공동교육과정 저거를 왜 들으려고 하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걸 하면 좋은가? 학종에 도움이 될까? 근데 학종에 그걸 했다고 학종에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는 학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의 내신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그 범위 내에서, 근데 그게 교과 전형처럼 치열하지 않다는 거죠. 살벌하지 않다는 거예요. 1.56하고 1.57이 교과 전형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1.57이랑 3.57은 차이가 나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염두에 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본다는 것은요, 이렇게 보면 이게 대상을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거거든요. 제 방에 있는 손소독제. 지금 안 보이시죠? 이게 하얗게, 요렇게. 손소독제. 뒤에 그게 있었고, 이게 안 보실 텐데. 손소독제를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 손소독제를 제대로 봤다고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손소독제는 옆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또 옆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것도 완전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이렇게 앞하고 옆은 다 봤는데 저 위에는 어떻게 생겼지? 위에서 보면 또 저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 아이는 요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요면도 있고요, 요면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땐 또 다른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명의 아이를 볼 때 저런 여러 가지 측면들로 볼 수 있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디로 봐도 이렇게 보이는 아이도 좋은 아이지만 요것만 보이는 아이도 좋은 아이죠. 이게 일관성이죠. 근데 어떻게 봐도, 그러니까 볼 때마다 다른 모습이 보이는 아이도 좋은 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느 측면에서 봐도 이것만 보이는 친구도 좋은 친구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를 볼 때마다 다르게 보이는 친구도 굉장히 좋은 친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아이라고 하면 우리 아이는 이렇게 보이는 게 교과별 세특인 거예요. 교과별 세특이라는 거는 한 명의 아이를 여러 사람이 짧게 본 기록인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아이를 하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들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단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답답해들 하시니까, 어떻게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붙고 어떻게 해서 떨어지고 이런 걸 모르겠다고 답답해들 하시니까, 저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단정지어서 말을 하고 있을 뿐이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단정지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의 아이를 여러 각도로 여러 사람이 짧게 관찰한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이 학생부이고, 그리고 행특이나 자율활동 내에서 긴 시간을 통해서 관찰한 거를 기록해 놓는 게 행특과 자율활동 내의 기록인 거예요. 아, 자율활동이 아니지. 자율활동이 아니라 창체죠, 창체. 제가 이거를 자율활동이라고 잘못 썼네요. 창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자율활동이 아니고 창체입니다, 창체. 그래서 이게 창체에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자율활동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창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창체 내의 기록을 우리가 다루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아이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학생부 종합전형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